으로 들어갑니다. 천자문의 전체 구성, 우리가 흔히 천지현황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보면 언제호야로만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언시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네 글자씩 한 귀절로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천자문은 네 글자씩으로 한 귀절로 표현해서 전부 다 몇 구절이냐면은 259절이죠. 259절에 그래서 일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천자문은 이렇게만 파악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천지현황하고 같이 짝이 되는 우주홍황,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이 짝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단순히 네 귀절이 아닌 그 다음에 안짝과 바깥짝,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문장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뜻이 들어오고요. 그거는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전에 다른 분들이 이해를 했듯이 그냥 네 글자씩, 그죠? 한 문장으로 구성된, 그죠? 이런 그 글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흔히들 천자문을 사자성어 형태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간 천자문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천자문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그죠? 살아왔던 그 일생을 천지자연의 이치와 더불어서 한번 쭉,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투영시켜 가지고 쭉 적어놓은 그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을 천지자연의 이치로부터 그 다음에 역사 속에다 투영해서 쓴 이러한 시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은 서사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단순한 그냥 서사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이 철학적 그 황화문명관 전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가 대서사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 책 제목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보면은, 자, 천자문의, 종효의 대서사시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천자문 역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하고 행서의 대가죠. 해서하고 행서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해서와 행서를 잘 쓰시는 분한테 제가 부탁드려서 이게 쓴 글이에요. 이게 뭐 천자문 역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에서 무슨 체예요, 이게? 이건 예서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효의 대서사시는 행서체가 되죠. 그럼 그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안쪽에 보면은 요 날개, 책 날개죠. 날개 안쪽에 그 밑에 보면 청암 고강 선생의 행서와 예서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효의 이런 거 보면서도 글씨체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효의 대서사시다. 우리가 해서다 그러면은 종효는 당연히 해서를 참 잘 쓰기도 했지만은, 자,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체예요. 그죠? 정체가 되고, 우리가 두고종해라고 할 때 예서체가 있는데, 자, 예서체는 전서체, 그림 문자하고, 그죠? 그림 문자하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이 생긴 글자가 있어요. 그거하고 해서체의 사이가 예서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서라고 쓴 이유가 나중에 이후에 때 진나라 때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한 나라보다 앞선 것이 진나라가 되죠. 자, 진나라가 만리장성을 쌓고 이 어마어마한 죄수들을 관리해서 이 사람들을 만리장성 쌓는데 투여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관리들도 필요하고 늘 보고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 한자다 그러면은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글자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진나라를 건설하도록, 그죠? 건국하도록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림처럼 참 아름다운 글자 있습니다. 거기는 천자문 역해보다도 더 그림같이 생긴 글자를 우리가 전서인데요. 대전체가 있고 소전체가 있습니다. 소전체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대전체는 더욱더 그림 같아서 글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라 전국을 통일을 하면서 이 문서를 쓸 일들은 굉장히 많고 하니까 간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소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의 소전체가 워낙 유명하죠. 이사는 누구를 죽게 만드냐면 한비자하고 친구입니다.
한비자하고 이산 둘 다 법가사상가들이 법가사상가가 되는데 나중에 한비자를 진시황한테 추천을 하는 사람이 되죠. 추천을 했는데 이사가 그 한비자한테 스스로가 밀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한비자를 다시 음해를 하죠. 그래서 한비자를 궁영당해서 죽게끔 만들어 하는 장본이기도 하고, 진시황 죽고 난 뒤에 그 호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 이른바 꼭두가 천자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진나라를 바로 망하게 하는 장본인 중에 장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사의 그 소전체에서부터 조금 더 발달되는 게 바로 예서체. 이것도 복잡하다 그래서 더욱더 그저 줄여낸 글자가 바로 예서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해서체가 되는 거죠. 한나라 때. 어쨌든 두 글자가 위에는 이제 살짝 흘린, 그러니까 해서체에서 그 다음에 살짝 흘린 것이 행서체입니다. 그러니까 종효의 대서사시라고 쓴 그 글씨체는 바로 행서체이고, 밑에 있는 천자문 역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서체로 쓰인 글입니다. 그 선생님이 그거 써주시면서 되게 의시됐죠. 자랑하시는 게, 이 두 글씨체 나처럼 잘 쓸 수 있는 사람 없는데 하시는데, 이분은 제가 참 인연이 깊으신 분이에요. 우리 그 혹시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은 참 다 떨어져서 뭐 어디로 없앴다고는 하더구만요. 저 노원문화예술에 가보면은 지금은 없답니다.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참 훌륭한 작품들은 좀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에 개관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그 글을 하나 가봤더니 멋진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글씨 이렇게 쓰겠죠? 유어에 썼는데 예서체로 기가 막힌 멋진 글자에 이걸 판각을 해서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문화예술회관 하나 개관했다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그 찬미 글이는 하나 써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글 하나 써놓고 동네 지역신문한테 나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좀 실어줄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었거든. 유어회라고 하는 것은 논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의어인, 인에 의거하고 거덕, 덕에 거처하면서 유어예라. 그죠? 예에서 놀아야 된다는데 예라고 하는 것은 육예입니다. 공부하셨죠? 예악, 사어, 서수라고 하는 곳에서 그죠? 놀아야 된다. 헤엄치듯 놀아야 된다 해가면서 이제 요거를 그 논어 글귀하고 해서 같이 풀어서 열심히 써놓고, 선생님 글씨체에 대해서도 제가 좀 칭찬하는 그 글을 써놨더니, 난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죠. 만나서 뭐 인사할 일도 없고 하니까 해놨더니 누가 이제 이분이 그 저희 노원구에 와가지고 노원구청 그 여기 직원들 서예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이전에 그 청장님하고 아마 2년이 다서 오셔가지고 수년 동안 가르치시다가 요즘은 요새는 안 하고 국회에서만 지금 그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한 20년 되셨는데, 누가 이제 이걸 그 글씨 쓰시는 분이 선생님 이렇게 멋진 글을 여기 써주셨답니다 하면서 아마 그걸 올해서 갖다 드렸던가 봐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감격을 하셨는지, 자기 글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 좀 친했습니다. 친한다고 해봤자 뭐 사람이라는 게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만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저쪽에 경연학당이라고 내면서 선생님 저 현판 글도 좀 하나 써주세요. 가서 부탁을 했죠. 아쉬울 때만 가서 부탁합니다. 부탁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별로 또 볼 일 없다가 저 책을 내면서 이왕이면은 그 글로 받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직접 서예로 했더니 아주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책 나오면은 가서 이제 책 갖다 드리고 뵙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연유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 사귀는 데는 자, 바로 이런 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연을 좀 쌓도록 하시고요. 자, 어쨌든 제가 그 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글씨체가 적어도 저기 보면서 이것이 행서가 되고 이게 예서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보실 줄 아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목이 종효의 대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천자문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효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스스로가 그저 자전적 그 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한 자전적인 그 글이 아니라 바로 이 황하문명권의 그 문화와 역사를 두루두루 아울러서 그 다음에 그걸 혼합해서 쓴 대단히 훌륭한 글입니다. 천자문은 제가 지금 한 몇 번 정도 강의했을까? 한 열 몇 번은 강의를 한 것 같은데
매번 강의할 때마다 정말 새록새록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기도 하고 참 새롭게 그때마다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여기 한자 한자 쓰인 뜻글자가 굉장히 대단히 훌륭한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글자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치에 딱딱 맞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천자문을 그래서 이제 책으로 해서 정리해서 쭉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편집부에서는 그러죠. 이거 너무 그냥 쭉 하기엔 좀 그렇다. 좀 문단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참 그것도 그렇겠다 해서 문단을 이렇게 쭉 나눴습니다. 쭉 내용에 따라서 쭉 나누다 보니까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그죠. 본래 글을 썼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 대목을 쭉 썼겠죠. 생각을 하면서 쭉 써나갔을 텐데 희한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1절부터 그 13절까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1절부터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 책 전반적으로 어디에다 설명을 해 두었느냐면은 책 보실 때 항상 서문은 보시죠? 서문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머릿말이라고 해서 3쪽에서부터 시작해서 7쪽, 8쪽까지 꼭 읽으시고요.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29쪽에 있는 천자문의 구성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34쪽에 보면은요. 또 34쪽에 보면은 종효가 쓴 글이 흐릿하게 있어서 제가 하나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종효가 쓴 그 해서체의 그 글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참고 삼아서 보시고 자, 그냥 내용 따라서 쭉 구성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두 가지 보는 방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글자라 뜻을 알면은요. 글자를 조금 읽을 줄 안다 그러면 18쪽부터 보면 되고 자, 모른다 그러면 그냥 목차를 보세요. 목차의 9쪽에 보면은 저는 이제 네 글자 하지 않고 안짝 바깥짝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1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대목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은 노결비상이라고 하는 대목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바로 하늘이라 우리 이미 또 공부 다 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이 황화문명관의 기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의 이치, 그죠? 천지인 삼재의 그 원리에 입각해서 모든 그저 철학과 문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인물이죠. 그죠? 인물인데, 자, 이 속에는 사이에 존재를 하긴 하지만은 항상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양과 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먼저 하늘과 땅과 사람, 하늘과 땅만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등한 동렬선상에 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은 뭐가 되겠어요? 하늘이 되겠죠. 저 하늘의 저 태양이, 그죠? 저 하늘의 저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땅이 아무리 넓고 크고 두텁다 하더라도 만물이 자랄 수가 없죠. 하늘이 높고 그 다음에 고원하고 그죠? 멀고 그 다음에 그 두루두루 빛나는 덕을 베풀어 주고 땅에 이것을 다 실어서 만물을 내더라도 그 다음에 이 덕을 알아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없으면 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 가운데서 옛날에 그 계몽편에 나오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신령스러운 것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 천자문을 쓰는 종효가 바로 어디까지냐면은 24구절까지죠. 저쪽에 보면은 18번 18구절까지네요. 딱 18편인데 18번째 이 귀절까지 그죠? 바로 천지인 삼재 이치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도변화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자문 1000글자라고는 하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붙이는 제목, 그 다음에 연관돼서 설명하는 그 글들,
이걸 두루두루 집에 가서 빠뜨리지 말고 다시 한번 쭉 정리하다 보면은 천자문 다 끝났다 그러면 최소한 몇 글자 정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몇 글자? 지금 천자문만 해도 1000글자죠? 이미 부수 몇 글자 공부하셨어요? 218자 공부했죠. 그죠? 214장, 214자죠. 214자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공부했죠. 이렇게 천자문만 똑바로 1년 동안 공부 다 하면은요, 웬만한 문장, 글자 들어가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장 들어가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천자문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대학 공부하는데 글자는 다 읽어도 해석하라 그러면 이제 해석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꼭 써봐요. 설명한 내용들,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장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거 공부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사서삼경 다 내가 알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서삼경 공부하기 위한 입문서이기도 하지만은 공부를 다 해놓고 과연 내가 얼마를 이해했는가라고 보려면은 천자문 다시 보면 돼요. 천자문 문장을 과연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하는가, 여기에 담겨있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보면서 내가 아직 공부가 멀었구나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은 아무리 나름대로 공부했다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것이 천자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아니고, 모르니까 또 배우잖아요. 그죠? 이 내용 모른다고 해서 그 다음에 큰일 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용기를 갖고 계속 용맹정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지현황 우주공황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도변화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건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가 되고 거기서 음양의 이치를 가지고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24절기가 생긴다라는 내용까지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4절기까지의 책력의 원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들어가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와 같이 음양의, 그죠? 낮과 밤, 음양을 내면은 땅에서는 뭐가 생긴다? 자, 해가 떠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다 땅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늘의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뭘로 정리했느냐면은 오행으로 정리했죠. 목화, 토, 금수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고누재물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맨 첫 번째가 뭐냐면 금생여수라고 시작할 겁니다. 금생여수 옥출곤강이라 나올 겁니다. 금은 여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옥은 곤강에서 생산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은 여수금이 제일 좋은가요? 옥은 곤강의 공이 제일 좋은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쓴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금생수가 되죠. 금생여수 글자 잘 보면은 요 이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치는 전혀 못 봅니다. 금생여수, 자, 옥출곤강이라는 건데요. 옥출곤강. 몇 산자 써야죠. 옥출곤강이라라고. 자, 곤강의 옥이라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옥은 토가 되는 거죠. 옥은 자, 금생여수가 되고, 옥도 금과 더불어서 뭐냐면 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금은 어디서 나온다? 곤강은 뭐예요? 산이 되니까, 지역이 아니라, 자, 이치로 따지면 토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토생금, 금생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것만 들어서, 그 다음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오행의 생생의 이치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그 귀절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도와 오행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건도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자, 우리가 하늘과 건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가서 공부할 거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라서 만물을, 땅은 두텁죠? 땅을 우리가 두텁다고 주역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두텁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 실른다. 그래서 땅은 두터워서 만물을 실는데, 그죠? 그 속에는 바로 오행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 아무리 그저 훌륭한 일을 내더라 하더라도, 자, 이 사이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통치를 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따라서 잘 다스리는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처음에 뭐냐면 시제 문자하고 내복의상이라라고 하는 대목부터 그다음에 어디까지냐면은 화피초목 뇌금만방이라라고 하는 대목까지가 있을 겁니다. 성인의 도는 두루두루 온 천하를 자, 큰 덕으로서 두텁게 교화시켰다. 그래서 인도와 대덕도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천자문의 제1절, 2절, 3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학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천자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게 하늘이죠. 1절은 하늘이요. 2절은 바로 땅이요. 3절은 바로 사람의 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천진 삼재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삼재의 가장 핵심이 되고 나머지 13절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10이죠. 자, 우리가 내내 공부했던 천진 삼재의 이치가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다 활짝 펼쳐지는 이치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3절과 그 다음에 10절, 삼재와 10절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문 속에는 가만히 나눠보더라도 바로 천지인 삼재와 그 다음에 공자의 이리관지하는 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를 굉장히 흠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책 몇 가지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국지라고 하는 책도 틈나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삼국지 읽으라 그랬더니 누구의 삼국지를 읽느냐? 누구 거 읽어요? 삼국지 연의를 보통 많이 읽죠? 연의는 소설입니다. 그죠?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 되고, 자, 제가 읽으라는 삼국지는 바로 누구냐면 진수의 삼국지를 읽으라라는 거예요. 이건 정사 삼국지입니다. 정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삼국지 그러면 누구를 누구죠? 연의를 쓴 사람이? 저기. 나관중. 나관중 맞죠?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만을 읽고 이것이 진짜 역사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인물 세 사람 중에서 최고의 인물을 누구로 쳐요? 유비로 치죠.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삼국지 유비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죠? 조조가 가장 위대한 인물로 쳐집니다. 역사적으로. 희한하게 우리나라 이게 왕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 조선주에 연의가 들어와가지고 진수의 삼국지는 거의 안 읽혀요. 근데 최근에 진수의 그 삼국지, 정사 삼국지 번역 잘 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3권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위지, 그죠? 우리가 보면 옛날에 조선족 뭐 얘기할 때, 동이족 얘기할 때 삼국지 뭐라 그래요? 위지, 동이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동이전이라고 위지 가운데, 다시 말해서 위나라 역사를 다루는 가운데 우리나라 동이전만을, 그죠? 동이족 관련된 것만을 다룬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아주 충실하게 잘 된 게 있어요. 초기에 나온 건 안 좋은데 3권으로 돼 있고 가격이 조금은 나갈 겁니다. 자, 책 사보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제가 가르쳐드린 이반 안 가르쳐드렸나요? 요즘에는요, 그 복지 정책이 참 잘 돼 있어서 동네 마을 문고 있죠. 저기 노원 도서관 있죠. 저쪽에 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슨 도서관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가서 이 책 찾으세요. 없으면은 빨리 구해다 달라고 하세요. 그죠? 3권짜리인가 빌려다 읽으시면 돼요. 참 좋으니까 한 3권씩 더 이렇게 구매해 달라고 하면 그런 거는 잘 해주니까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돈 없어서 책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이게 전부 다가 뭐다? 핑계네. 조금만 바지런하면 얼마든지, 자, 내가 큰 돈 안 들이고도 그저 좋은 책도 얼마든지 빌려다 볼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읽다 보면은 그 종효전이 또 있어요. 그 삼국지 위지 가운데 종효전이 있는데 그 종효를 쭉 다룬 내용 보면 천자문하고 딱 합치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천자문 공부하시는 분이 삼국지 위지의 종효전은 최소한 꼭 갖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천자문 내용이 이렇게 구성된 걸 알겠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종효가 황제한테, 그죠, 조비한테 올리는 뭐 이런저런 그 상소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아요. 저 뒤에 보면 이때 당시 보면은 웬만한 죄 있는 사람들은 막 죽이거나 그냥 체형가에서 발 뒤꿈치 자르고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이 그런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사는데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종교 같은 경우가 제발 좀 저 형벌 좀 낮추라 이렇게 돼요. 당장 사람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용. 그게 실은 천자문에도 나타납니다. 주참적도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은 뭘 또 읽는다?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의 사기 꼭 읽으세요. 자, 본기록 우리나라한테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열정적인 그 민족들이라서 주로 열전이나 그죠 그 영웅들 얘기만 주로 좋아하는데 본기부터 시작해서 황제 이 본기 내용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성인지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또 이제 서경의 내용이기도 해요. 실은 서경의 내용이기도 하고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본기라고 하는 거죠. 오제본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는다라는 생각 갖고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이 있을 겁니다. 자치통감도 열 몇 권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치통감도 틈틈이 읽어보세요. 뭐 가끔 좀 잘못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뭐가 잘못되고 잘 됐고 이거는 나중에 구별하면 되고 어쨌든 요 두 가지는 꼭 읽도록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중국 역사는 좀 꿰는 것 같은데 우리 건 도대체 어떻게 되지? 라는 반성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야 한국사 시험도 있는데 한번 시험 좀 봐볼까 해서 또 공부도 해요. 정말 우리 저기 맹자반에 그런 두 분 계세요. 한 분 왜냐면 요즘 사람들 공부하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한 사람은 100점 맞았답니다. 전국 수석했대요 정말. 아니 정말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하고 싶어져요. 우리나라 역사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제 공부라는 게 넓히는 거죠. 우리가 학이 취지한다라는 말 공부하셨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워서 일단 모아야 됩니다. 두루두루 넓혀나가는 과정이죠. 사람들이 비좁게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면 자꾸 물어서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사람이 속 좁게 살지 말고 관이거지하라 그랬죠? 너그러운데 거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뭐 어느 자리에 나가서 세상에다 뭘 편다 그러면 인이행지 인으로서 행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 성인의 대덕도나 큰 덕으로서 세상을 두루두루 교화시켰던 바로 누구냐면은 뭐예요? 오제, 사망 오제와 하은주 3대 사망의 얘기가 이때 여기서 등장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현대 이 문명의 발판이라고 하는 문화의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근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륜지도가 나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그죠.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니 아까 나왔던 공유 구경이면 기가매상이려. 그러니까 먼저 나를 낳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내 몸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치지 않는 이유가 뭐가 되나요? 다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참 힘들게 키우셨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늙어서 못 움직일 때 내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 선생님 그런데요. 이제 이럴 때 항상 문제 제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선생님 유학에 보면은 공자가 살신성인이라 그랬는데요. 자기 몸을 죽여서라도 인을 이루어야 된다 했는데 이거하고 이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도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문제 제기.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일륜지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갖춰야 될 그저 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유학의 핵심이 실은 일륜이죠.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행해 나가는 것이 바른 도인가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절에 바로 개개인의 그 도, 인륜의 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효, 경, 충, 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끌어다 쓴 게 아니라 이 속에 나오는 핵심적인 글귀들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우리가 학문의 단계다라고 표현할 때, 자, 이것이 소학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일정 정도 과정 마치면 태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태학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군자지 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공부할 사람들은 자 이제 군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건데 군자라면 적어도 인의예지라고 하는 사덕과 문왕이 갖고 있던 바로 오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칠 때 그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를테면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식들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식이 되어서는 부모에게 효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임금이 되었다 그러면은 뭐예요? 어진 정치를 해야 되고 신하가 됐다 그러면 임금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는 항상 미동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왕의 오지입니다.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번 뜻을 펴볼 만하죠. 내 마음에 이 뜻만 있다고 되나요? 그죠? 위에서 발탁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종유가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났더니 이른바 그 영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저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나라에서 그저 데려다가 쓸 훌륭한 인재입니다. 라고 해서 효렴제도에서 발탁을 받아요. 그래서 저 영천에 있는 시골 선비가 어디로 가느냐? 낙양 땅으로 가는 겁니다. 낙양 땅으로 가면서 쓰는 내용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연비여천이라는 겁니다.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소리개 연자에다 날피자 이를 여자입니다. 소리개가 날아서 바로 하늘에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등용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연비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비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또 뭘 갖다 쓰냐면 어약. 소리개는 나르고 물고기는 뛴다라고 하는 시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시에서 나오는 내용으로서 사람이 출세하는 것을 연비어약이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소수서원인가요? 거기 가보면은 현판 중에 하나가 박물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요 글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효가 저 영천에서부터 낙양성으로 쭉 가면서 이제 옛날 우리 중국 땅에 있는 도읍지는 그저 도화하요 이렇게 돼 있죠. 화하의 도읍지는 뭐예요? 뭐라고 돼 있던가요? 동서이경이라 그죠? 동쪽과 서쪽으로 두 개의 서울이 있었더라. 동경과 서경이 되는 거죠. 낙양과 장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두 도읍지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 중국은 이제 얼른 이미지 안 들어오니까 자 어느 지역 사람으로 할까요? 안동 지역으로 할까요? 안동 지역 선비가 자 이제 그 뭐 과거급제를 하든 뭐 누가 불러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제 우리 땅에 이제 수도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는 뭐 어디 개성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한양이고 해가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한양성 그저 바깥에 저 남산쯤에 올라가서 한번 쫙 구경하는 모습이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마치 저 위에 있는 궁궐들이 마치 뭐예요? 그 궁전 반울이다. 어디 큰 곳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이제 어디에요?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와서 광화문까지 쭉 가는 광화문에 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림들도 쭉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궐 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이제 가서 궁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국에서 인재들 발탁받아서 이리저리 해서 소개시켜 주겠죠. 그래서 그때 본 내용들을 쭉 그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비각에 가서 아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쭉 정리해 있는 걸 보고서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쓰이는 것이 명신열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반개 이유는 좌시아형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누구예요? 강태공과 이윤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제일 먼저 여기다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주나라의 무왕을 도와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제후국이었던 주나라가 바로 천자의 나라가 되는데 절대적으로 뭐예요? 그 무력을 그죠? 쓰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이름하여서 강태공입니다. 그 강태공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혁명 세력이죠. 그죠? 나라를 새로 건국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탕임금이죠.
자, 은나라를 세우는 탕림금, 그죠? 탕림금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윤입니다. 우리 유명한 선지자, 선각자를 얘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선지자요, 나는 선각자라 라고 한 사람. 맹자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종효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글을 지은 사람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신열전에서 거론됐던 이런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과 비슷하다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후한 말기죠. 후한 말기에 한나라가 망하고 나서 새롭게 위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죠? 위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여기에 큰 공을 한 사람이 바로 나 종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글 행간의 이면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신열전에 거론됐던 신하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나도 이러한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신하들을 그죠? 쭉 대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본인이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살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까 자 천자의 그 역사를 다룬 것은 그 일대기를 다룬 것은 본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의 일대기를 다룬 것은 바로 열전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마천의 사기의 방식에 의거해서 열전이라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나의 그죠?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걸 여기다 적시해 놨죠? 자, 이제 모델까지를 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궁궐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이 나는 어떤 인물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벼슬 해야 되겠다 했고, 그리고 난 데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국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자기 국토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받는 세금이나 월급이라는 게 세금이 어떻게 걷어지는 건지. 그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이른바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나중에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 처음에 하면 잘 아니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의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는지 70, 80%가 산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국가 정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국가 정책 낸 적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맨날 땅덩어리만 좁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땅덩어리만 좁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물론 시대적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100년 후 몇백 년 후까지를 내다보고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당장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뭐 간척지 사업 열심히 해서 땅 조금 늘린다고 해서 되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간척지 사업 다 해놨더니만 요즘에는 갯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얼만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뒤안길에다 두고 어이 저기 지금 현대 산업사회인데 우리도 열심히 공장 만들자 해가면서 산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죠. 그죠? 최소한 자기 국토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 될 겁니다. 바로 사해진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공무원이 된 이 사람이 내가 앞으로 자 이제 내가 맡아야 될 이 국가가 어떤 것인지 뭐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던가 여기 시작은 구주우적이요 백군진병이라 라고부터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문지리부터 시작돼요.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땅, 내가 앞으로 나를 그저 거두어주고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이 땅은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옛날에 우임금의 치수사업으로부터 시작된 땅이다. 다시 말해서 요순시대 때 치수사업을 통해서 안정된 이러한 땅이 이루어졌고 이 땅이 그 다음에 이후로 거의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데부터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구주우적이요 백군진병이라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현대사회에 들어서기까지 구주우적 백군진병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죠. 그죠?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저 바깥으로 침략전쟁한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옆에서 변방족들 시끄러운 것 정도는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저 몽고족처럼 어디까지 자 유럽까지 침범하거나 로마족처럼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해서 침범한 역사는 없어요. 왜? 중국은 자기 땅 자체가 다 훌륭하거든요. 굳이 저 바깥으로 침략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그 땅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 누구예요? 16세기에 그 마르코 폴로가 와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세상에 이런 땅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라 저 병기 뭐 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침략할까 이렇게 했죠. 그 얘네들 무기 어마어마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동양권이 휘둘리게 되죠.
동양권 저 인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중국 철저하게 다 넘어가죠. 물론 이제 중국 한 100년 정도의 짧은 역사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어쨌든 침몰하긴 하는데 무시무시한 나라죠, 실은. 왜냐면 이 뭐냐면 그 침략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정말 좋다 이 소리예요. 왜냐면 뺏어야 되거든요. 못 가진 사람들은 남 거 뺏어서라도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땅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해진으로부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항상 변방족들만 이렇게 좀 정리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사해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걸 다스리는 그 관리들에 대해서 권상출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관리로서 역할을 잘하면은 상을 주어서 뭐예요 승진을 시키고 안 그러면은 좌천시킨다라는 내용까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까지 공부가 다 끝났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로서 자 뭐예요 자기 맡은 바 직분에 그저 임하는 내용입니다.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갈 때 물러가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직분은 계속 올라가겠죠. 직책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하다 보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느냐 시샘하는 자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직급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대단히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반드시 음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항상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진퇴지절입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 다음에 지나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벼슬이 높아지고 그리고 본인도 교만한 이런 경우가 생겨났다 그러면 더 욕을 당하기 전에 물러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진퇴지절에서 이제 관직을 물러나가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종효라고 하는 사람도 늦게까지 이제 위나라가 세워지는 데까지 큰 공을 세우다 보니까 그 위나라가 서고 난 뒤에 조비가 그 문왕이 되는 거죠. 문제. 참 아까 그 얘기 제대로 가요. 위나라 그때 위나라 문제 때가 되는데 위나라 문제가 거의 뭐 재상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였냐면 조비를 따라다니면서 전쟁터도 많이 그 누볐던 종효예요. 나이가 한 70 넘으면서부터는 다리를 잘 못 씁니다. 잘 못 쓰니까 나중에는 얼마만큼의 그 특별 대우를 받는 거 하니 그 가마를 타고 궁궐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른바 그 집무실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임금님하고 조회하는 곳까지. 이런 경우 파격적 대우죠. 원래 어떠한 신하든지 간에 우리 조선을 상대로 해서 보자면 어디에서 내려야 돼요? 어디서 내려요? 궁궐 밖 어디? 지금으로 편 광화문에 지금 경복궁에 출근한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사헌부가 있죠. 사헌부가 이름하여서 공무원 감찰기관에 해당됩니다. 사헌부 앞에 원래 뭐가 있느냐? 광화문 앞에 있는 해치 있죠. 해치 2마리가 거기 딱 있어요. 왜냐면 해치는 뭐냐면은 사법부 심판관이에요. 우리나라 변호사회관에 보면은 그저 장님이 여자가 이렇게 장님이 아니지 눈 가리고 있는 여신 하나가 이렇게 저울 들고 있는 모양이 있죠. 그거는 서양이고 왜냐면 사람 직접 눈으로 보면은 이런저런 인정에 그저 좌우가 되니까 안 보고 그냥 법대로 판단한다는데 우리는 해치입니다. 뿔이 하나 이거는 전설적인 일인데 원래 고요의 상징이에요. 뿔 하나가 있는 이 짐승인데 상대방이 거짓말하면은 뿔이 해치가 들이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치는 이른바 사법정의의 상징이에요. 해치가 사헌부 앞에 2마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광화문까지. 광화문에 걸어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그 궁궐 관리들이 나와서 어떻게 줄 서서 이제 데리고 임금한테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종효 같은 경우는 그게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고 가마를 타고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자, 어쨌든 그 종효가 이러이러한 특별 대우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음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언제 영모 사건에 연루가 되느냐면은 그 종애라고 하는 그 자식 있죠. 자식이 영모의 종애 전입니다. 종애 전에 이 종효를 그 영모로 끌어들여요. 옛날에 보면 누구누구 올렸으면 좋겠다 명단 쭉 적잖아요. 그냥 본인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휘말려 들어가서 저 귀향을 가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그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나라에 공이 그렇게 있고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좀 지나치다 그래가지고 대신에 그 위나라 문제 조비가 글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죠 또 종교도 글을 잘 쓰니까 좋은 글 하나만 올리면은 그거 보고서는 그냥 하나 풀어주시오라고 누가 이제 간합니다. 그러니까 조비도 그러자 그러고서 글을 올리라 그래요. 그때 쓰인 글이 천자문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쓰인 글이 천자문일 것이다라는 건데요. 아직 뭐 완성된 글 체제는 아니고 어쨌든 천자문이 그 시기쯤부터 아마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덕분에 그 종유는 풀려났고 그리고 다시 등용이 되긴 되는데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안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빈낙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배 갔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황제가 부르긴 했지만 나아가지 않고 저는 이미 나이도 너무 많고 이미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물러나옵니다. 물러나와서 그야말로 향용오복이다라는 건데 그동안 그 내가 이 정치하고 하느라고 돌보지 못했던 저 고향 땅의 친구들, 집안 식구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향용오복이라고 붙인 것은요. 종효가 나이 오래도록 그죠 높은 지위도 올랐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오복이다라고 할 때 오복이 수화목금토에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두루 이것을 다 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친척구구는 노소일양이라 이렇게 되네. 친척과 그 다음에 친척 고구 옛 친구들은 그죠? 늙은이와 젊은이의 두 가지 일양 음식이 두 가지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거 다를 있자 음식이 다르다라고 한 건데 바로 잔치하는 내용이죠. 두루두루 이제 저 멀리서부터 초청을 하는데 옛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다 늙었을 것이고 또 혼자만 오겠어요. 그죠? 자기 손주들 데리고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막 집안이 굉장히 부산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이해 잘못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남순상상이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환선원결하고 남순상상이라. 그러니까 예? 주면성매하고 주면성매 낮에는 졸리면 낮잠 자고 밤에도 또 잠자고 또 그 다음에 침상은 상하로 꾸며져 있으면서도 막 푸른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는데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의 그 10중 8구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자문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왜냐면 천자문을 어린애들 책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키워주면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출세하면 늙어서도 어떻게 된다 거기 보면 뭐냐면은 그 여자들이 뭐죠? 그 시건 유방하고 첩어적방하고 시건 유방이라는 말 그 첩들이 그죠? 뭐 이런 이제 길쌈도 하면서 옆에 이제 수건도 들고 이렇게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늙으면은 만약 여자들의 그죠? 이 저기 뭘 받으면서 그 수발 여자들의 수발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이 저렇게 보장돼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렇게 하면 유학의 가르침이 아니죠. 더군다나 건도변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쫙 갈라가 놓고 나중에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위민입니다. 그죠? 항상 인이에요, 인.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되고, 아니더라도 홀로 있더라도 신독이 되는 거죠. 늘 삼가고 상가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관직을 물러나와서 바로 뭐냐면은 이 못 만났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 시골로부터 아까 남순상상이다라는 것은 푸른 대나무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코끼리 상하로 그죠? 상하로 장식한 침대예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그리고 또 부채 나온 거죠. 환선원결 여름이에요. 그죠? 여름날 이 친구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니까 여름날 먼 길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나이 든 친구들 오니까 어떻게 돼요? 졸리면 이제 잠도 잘 수 있게 잠자리 해놓고, 그죠? 밤에 편히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나중에 이제 다 오고 난 뒤에, 그죠?
다 모이고 난 뒤에 이제 뭐에 잔치하는 거죠. 젖배거상하면서 이렇게 그죠? 건배도 해가면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그 다 보내고 난 뒤에 본인 정리가 들어가는 게 바로 요거예요. 다 이제 여기까지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본인의 무엇까지는 본인의 제사까지도 정리를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바로 자기 자식이 제사 다 물려줘요. 다 물려주고 이제 나는 다 털었죠. 그야말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계상제배 나온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제 제사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사당에 가서 고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잘했는지 어쨌는지 그죠? 잘 저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드는 생각들이 많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종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동안 쭉 돌봤던 그죠? 낙양 땅을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그것이 회고예요. 이제 집 문 밖을 나가서 펼쳐지는 저 넓은 그 들판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낙양성 한 바퀴를 쭉 돌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고 돌아와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쭉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임금님의 덕분이다. 나라의 덕분이고 임금님의 덕분이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궁궐을 향해서 다시 또 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자문을 탈고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시겠죠. 이게 천자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따라서 쭉 그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은 아무리 내가 머리 나쁘다 하더라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전혀 모르고 그냥 네 글자씩 네 글자씩 외우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워요. 저 실질적으로 산 증인이 저 뒤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는 많이 머리 좋아서 그냥 제가 뭐 별로 머리 안 좋은 사람인데요. 그냥 외우려고 하니까 그죠? 죽어도 안 외워진답니다. 그렇게 딱 이렇게 정리해 놓고 뜻을 새기면서 외우니까 아주 쉽게 그죠? 금방 잘 외우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그 맨 처음에 강의할 때는 굳이 외우라고는 독려를 하지 않았더니 한 세 분인가 한 분은 미리 외우셨던 분 한 분 계시고 두 분인가 외우셨고 그 다음 행가는 보니까는 별로 독려를 안 했더니 정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선생으로 조금 그렇기는 하죠. 왜냐면 아무리 외우지 말라고는 했어도 그래서 작년에는 좀 독려를 했더니 몇 분 나왔죠? 5분이었나요? 5분이 아주 유창하게 잘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좀 외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몇 분 걸렸어요? 15분에서 20분이랍니다. 여기 외우신 장본인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 쭉 내용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게 헷갈릴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자문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글자씩 한 구절씩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대단히 철학적으로, 그죠? 대단히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그야말로 주옥 같은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자문 공부 잘 하시고 나면은 아 천자문은 자 천자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해석해 보세요. 네. 1000개의 글자로 된 문장. 그죠? 천자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죠? 분명히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리관지죠.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하나의 통일된 문장이죠. 분명히 천자문 했는데 사람들은 천자문 하지 않고 뭐 사자문 하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나요? 그죠? 네 글자 사자성어 방식으로만 이게 한 문장이다 보는 거예요. 천자문은 이게 1000글자로 이루어진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거 책으로 그냥 쭉 소설로 풀어 쓰듯이 쓰려면은요, 저 책보다 좀 더 두꺼워져야 돼요. 어차피 저 책보다 더 두꺼워지게 하면 책은 지금 준비는 하고 있기는 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을 좀 해가지고요. 천자문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따로따로 돼 있어서 이제 1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그냥 책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되죠. 문자 천이죠. 그죠? 문자 1000개로 이루어진 것이 천자문이 아니죠. 그죠? 문자 1000개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1000개의 문자가 하나의 일관된 뜻을 갖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해한 거는 문자 1000으로만 이해했지
천자문, 말로는 천자문에 대한 천자문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자문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 빠지는데요. 제가 거듭 강조